예, 그리고 이제 그 통증이 어느 측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좌측에 있는지를 꼭 물어봐야 되는데, 대개 이제 그 디스크가 문제가 돼서 통증을 일으켰을 때 초기에는 예, 어느 쪽으로 이제 그 아프지 않고 이제 전체적으로 아프다고 이제 그 환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삐져나왔을 때 초기에는 포스테리어 센트럴 이제 프로트루전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냥 그 포스테리어 백페인 어느 쪽으로 더 아프고 뭐 그런 거 없이 조화가 되는데, 디스크가 이제 뒤로 밀려 나오다가 이제 포스테리어 롱기타널 리가멘트가 막고 있으니까 한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게 되면 너브 루트를 누르면서 이제 한쪽으로 아파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데 그것을 시프팅 페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다리가 당겨지고 저려지고 이제 그런 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대개 더 아픈 측이 이제 디스크가 더 삐져나온 측이 되기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퀀스 백페인 앤 루트 페인이라는 거, 이제 요거 시프팅 페인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처음에는 포스티리어 백페인, 그 다음에 글루티얼 백페인, 그 다음에 레그 페인, 이런 식으로 이제 통증 부위가 이제 옮겨지는 것이 전형적으로 디스크 프루트루전 때 볼 수 있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때 더 증상이 심해지고 완화되고 하는지를 꼭 물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앉아있을 때 더 아픈지, 서 있을 때 더 아픈지, 아니면 뭐 퇴술하려고 구부릴 때 아프다, 그런 거.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이제 디스크 프루트루전이 있게 되게 되면, 디스크 압박이 되게 되면, 앉아있을 때 그 디스크에 가장 압력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제 앉아있을 때 많이 아프고, 오히려 서 있으면 그보다 이제 좀 덜 아프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이제 스파이널 스테노시스가 있을 경우에는 앉아 있으면 조금 덜 아프고, 오히려 서 있거나 걷게 되면 이제 더 다리가 당겨지는 게 이제 전형적인 증상이고요. 그 다음에 기침을 하거나 재치기 할 때 울리는지 통증이 있는지를 꼭 물어봐야 되는데, 만약에 기침하거나 재치기 할 때 이제 울린다고 하면 이제 발살바테스 파지티브 소견이 되겠고, 이것은 이제 허리에서 듀랄 이리테이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소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흔히 기대하는 디스크 문제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특히 많이 아프다, 얼리 모닝 페인이 심하다라는 거, 그다고 하면 특히 이제 젊은 사람이 그렇다 그러면 이것은 앵킬로싱 스폰딜라이티스, 강직성 척추염일 때 볼 수 있는 그런 증상이기 때문에 이제 아침에 아주 심하고 젊은 사람이다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강직성 척추염을 염두에 둬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마일드 디스크 듀랄 리액션이 있을 때, 특히 이제 디스크 디제너레이션이 초기에는 이제 요거 뭐 시리악스 개념인데, 초기에는 이제 이렇게 누워있을 때는 이제 디스크 압박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이제 디스크가, 물을 이렇게 주변에서 빨아들여서 디스크 팽창을 해서, 이제 듀랄 이리테이션을 돼서 이제 통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일어서서 앉거나 이제 서게 되게 되면 디스크가 이제 눌리면서 거기서 수액이 밖으로 이제 빠져나가면서 듀랄 이리테이션이 이제 없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디스크 디제너레이션이 일어날 때 초기에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시리악스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얼리 모닝 페인이 있다고 하면 강직성 척추염이나 아니면 초기에 디스크 퇴행성 질환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이제 하지에 방사통이 있는데 밤에도 이제 누워 있어도 밤에도, 특히 밤에 이렇게 심한 방사통이 심해진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이제 디스크 프루트루전이 아주 심하게 일어나서 디스크 루트의 이리테이션이 아주 심한 염증을 일으키는 상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밤에도 방사통이 심하다고 한다면 이제 지금 루트 주변의 염증이 상당히 심한 상태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얼마나 이제 통증이 오래 지속되고 있는지를 또 물어봐야 됩니다. 대개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디스크의 문제나 아니면 리가멘트 문제 등은 이제 통증이 이제 더 심해졌다, 덜해졌다, 또 어떤 자세에 따라서도 그렇고 큰 기간에 따라서도 이제 그런 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계속 통증이 하지 방사통이 뭐 이렇게 1년 이상 계속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뭔가 좀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주는 것은 소견이 되겠습니다. 목에서는 이제 스폰테니어스 리커버리가 6주 내지 10주에 발생한다고 했는데, 허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개 이제 하지 방사통이 나타나기
시작한 다음부터 대개 8 내지 한 12개월 정도면 이제 하지 방사통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된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걸 수도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액큐트 럼바고가 있을 때 대개는 이것은 대개는 한 열이나 2주 정도 되면 다 이제 완전하게 이제 회복이 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만약에 그것이 너무 이제 지속되거나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디스크 문제가 아니거나 아니면 디스크 문제인데 이제 럼바고에서 이제 사이티카 너브 루트의 병변으로 이제 전환되는 그런 단계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전에는 통증이 있었는지 어떤지를 꼭 물어봐서, 이전에 통증이 있었다 그러면 어느 몇 살에 발생했고 그때는 이제 증상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나 자주 또 이제 증상이 자주 발생하는지를 또 물어봐야죠. 그래서 너무 자주 발생한다고 하면 이제 디스크가 상당히 이제 언스테이블하다, 이리터블하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인 프리 인터벌, 통증이 있다가 안 아픈 기간에는 어땠는지, 아주 깨끗하게 페인 프리로 하나도 안 아프고 지냈는지, 아니면 그 사이에도 지지하게 이제 좀 아프다가 요번에 더 심하게 아픈 건지를 이제 물어봐서, 만약에 그 사이에 아주 통증이 하나도 없이 완벽하게 호전된 기간이 있었다고 하면 요번에도 경과가 이제 그렇게 따라갈 가능성이 많지만, 그 사이에 이제 계속 아팠다고 하면 요번에도 이제 경과가 이렇게 썩 좋지는 않고 또 다른 좀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다라는 거를 생각할 수가 있겠고, 또 이전에 어떤 치료를 했는지, 그래서 이전에 어떤 치료를 했더니 특별히 치료 효과가 좋았다 그러면 요번에도 우선적으로 이제 그들은 치료를 모달리티를 사용한 것이 이제 프라이머리 초이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침할 때 울린다, 재채기할 때 울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침할 때 이제 인트라듀랄 프레저가 이제 증가되면서 너브루트나 듀랄을 이제 자극하는 것이 되는데, 그때는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보이는 것은 우리가 이제 디스크 문제가 있을 때, 디스크 프루트루전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원인이 되겠고, 그 이외에도 어떤 것이든지 듀랄을 자극하는 거가 있다고 하면 이제 이런 기침할 때 통증을 볼 수가 있는데, 뉴로마가 있거나 아니면 뉴로마가 아니래도 듀랄 스페이스에 어떤 메스가 있거나 그러면 이제 기침할 때 울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SI 조인트에 심한 스트레인 또는 염증이 있을 때도 이제 엉덩이 쪽으로 기침하면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기침할 때 울린다고 하면 이제 구조적으로 허리에서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건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이제 한 건 내용이니까 이제 쭉 읽어보시면 되고, 여기 셀프 리듀싱 디스크 리전이라는 것은 이제 시리악스 개념인데, 디스크가 이제 아주 마일드하게 있는 경우에 이제 이렇게 서 있을 때는 이제 낮에는 데이타임에는 이제 디스크가 눌려서 프루트루전 돼서 아프다가 이제 저녁에 이제 잘 때는 이제 압력이 없어지면서 디스크가 셀프 리덕션 돼서 안 아프다가 또 나의 데이타임에 활동하면 아파지고, 이제 이것이 이제 반복되는 거, 이제 마일드한 디스크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 리가멘토스 파스츄럴 신드롬이라는 것은 이제 인대의 문제로서 이제 한 자세로 오래 지속하면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 이것은 이제 이게 김란 선생님이 잘 설명해 주실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움직임과 상관없이 통증이 발생하는 거, 이것은 이제 워닝 사인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때는 인플라메이션, 메스 또는 허피스 조스터의 발진 전 단계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허리의 방사통은 대개 이제 여기서 보이듯이 한 6개월 내지 1년 정도 되게 되면 이제 스폰테니어스 리커버리가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이제 좀 뉴로마나 어떤 심각한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주증상이 저림감일 때, 팔에서 감각 이상이나 그럴 때 이제 감각 이상이라고 한다면 저림감뿐만 아니라 통증이 이제 같이 동반되어 있는지를 항상 같이 물어봐서, 그리고 이제 저린 증상이 세그멘탈한 게 나타나는지,
아니면 멀티세그멘탈하게 나타나는지를 꼭 물어봐야 된다. 그래서 통증과 관계돼서 뭐 듀랄 페인이나 아니면 루트 페인과 관계돼서 세그멘탈하게 뭐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이제 디스크 프루트전을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멀티 세그멘탈하게 여러 번 더마툼에 걸쳐서 이제 그 감각 이상이 나타난다고 하면 스파이널 코드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허리의 통증 또 하지의 방사통이 있고 나서 그 통증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나서 그 다음에 감각 이상이 동반되거나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더 호전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감각 둔마, 감각이 마비된 느낌, 그런 것이 일반적으로 남는 게 일반적인데, 그렇지 않고 이제 통증이 나타나기 전에 이제 뭐 저림감부터 나타났다고 한다면 이것은 뉴로마가 있을 때 어떤 매스가 신경을 누를 때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증상이기 때문에, 저림감이 이제 통증보다 먼저 나타난다고 하면 좀 워닝 사인이다라고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레터럴 리세스 스테노시스가 할 때는 통증과 이제 그 저림감이 같이 동시에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도 이제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전혀 이제 그 통증 없이 이제 저림감만 있다, 감각 이상만 있다고 하면 이때는 스파이널 코드의 문제, 또는 멀티플 스클레로시스, 아니면 폴리뉴라퍼시, 이런 거, 마일라퍼시, 이런 안 좋은 증상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새들 타입, 뭐, 아네스시아라고 하는데, 우리가 새들 타입이라는 것은 요 말한장이 새들이죠. 이제 우리가 말한장에 앉았을 때 닿는 닿는 부위가 이제 페리니움 그쪽인데, 아누스 페리니움 그쪽인데, 이제 그쪽에 이제 그 마비 증상이 있거나, 뭐, 저림감이 있거나, 그 감각 이상이 있으면 그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뭐 이곳은 대개 이제 카우다이큐나 리전에 있을 때 그쪽으로 이제 마비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디스크는 이제 4, 5S 안에 발생하는데, 그때는 이제 그 항문 주변이나 그 페리늄 쪽으로 저림감이 나타나지 않죠. 이제 저림감이 이제 발바닥, 발등, 또 하지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쪽 이제 그 말한장 닿는 부위에 그 문제가 있으면 요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아직까지 말씀드렸던 거에 이제 그 구체적인 병변에 따른 그 서머리가 되겠습니다. 디스코 듀랄 백에이크, 이제 디스크 때문에 이제 백에이크, 요통이 있을 경우에는 대개 이제 허리 쪽에 통증이 있고, 이제 청장연기에 생길 수가 있겠고, 듀랄 심프텀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듀랄 심프텀이라는 것은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했을 때 허리에 통증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세하고도 디스크 문제는 자세하고도 상관이 있어서 항상 시팅하면 시팅 시 더 아프고, 일어서서 걷게 되면 좀 덜 아파지는 경향을 보인다. 여기에서 제가 숫자 100, 140, 180을 써놨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대개 이제 허리에 디스크에 가는 압력을 서 있을 때 100이라고 한다면, 이제 앉아 있으면 140이 가고, 그 다음에 앉아서 몸을 상체를 약간 구부리면 180의 압력이 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압력이 앉아 있을 때 또 앞으로 구부릴 때 많이 가기 때문에, 앉아 있을 때하고 앞으로 꾸부정하게 이제 구부릴 때 더 심한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디스크의 문제는 대개 허리를 구부리면 앞으로 포워드 플렉션 시 이제 더 통증이 심해지게 되는데,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포워드 플렉션 하면 뉴클레스 펄프스가 뒤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듀라나 너브 루트 이리테이션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더 통증이 심해집니다. 그 다음에 스파이널 스테노시스가 있을 경우에는 대개 나이 드신 분들한테 발생하고, 다리에 저림감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 이때는 이제 오래 서 있거나 걷게 되면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앉아 있으면 이제 증상이 완화된다가 이제 디스크 문제하고 감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지 방사통이 있을 때도 이것도 이제 그 총장연기에 발생하면서 다리가 땡기고 저리고 그런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이것도 듀랄 심프텀을 보여서 기침하거나 재채기 듀랄의 문제니까, 너무 루트에 듀라가 눌리는 거니까 그 기침하거나 재채기할 때 울릴 수가 있겠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스크의 문제니까 앉아있을 때 증상이 심하고 서 있으면 증상이 좀 덜하고, 그다음에 이제 디스크의 문제는 다 모두가 다 이제 앞으로 포워드 플렉션하면 더 증상이 심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킬로징 스폰딜라이티스는 대개 20대 전후로 많이 발생하고, 특히 모닝 아침에 통증이 이제 특징적인 것이 되고, 대개 다리보다는 허리에 통증이 나타나게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오래 걸으면 이제 더 통증이 심해질 수도 있겠지만, 대개 이제 뭐 자세랑 상관없이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스파이널 멜리그넌스 디지즈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멀티 세그멘탈하게 이제 저림감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 통증 없이 저림감이 먼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 또 여기에서도 이제 듀랄 이리테이션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기침왕을 재채기할 때 울릴 수가 있겠고, 그렇지만 이제 이때는 이제 그 앉거나 서거나 뭐 들이새기거나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게 이제 통증을 일으킬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나이트 페인이 심하다라는 것이 어디 부위든지 멜리그넌트 디지즈가 있을 때 볼 수 있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특히 이제 허리 주변에 머슬 스파즘이 상당히 심하게 나타난다. 머슬 스파즘이 심하게 나타나서 허리의 플렉션, 익스텐션 다 전반적으로 리미테이션을 보이면서, 특히 이제 플렉션 할 때 플렉션 하면 이제 룸바 로도시스가 리버스가 되어야 되는데 리버스가 되지 않는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스펙션, 이제 환자가 그 진찰실로 들어올 때 어떤 자세로 들어오느냐, 앉을 때 어떻게 앉느냐, 앉았다 일어날 때 어떻게 이제 일어나냐를 봐서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에 맞게 그런 거에서 그런 경향을 보여주는지 또는 이제 뭐 이렇게 앉을 때, 설 때, 자세를 바꿀 때 이제 뭐 얼굴 표정이 어떤지를 봐서 이 사람이 호소하는 증상이 믿을 만한 증상이다라는 것을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제 에큐트 룸바고가 심한 경우에는 환자가 앉으라 그러면 자기는 앉으면 더 너무 아파서 서 있겠다라고, 서 있는 게 편하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 이제 그 사람이 호소하는 증상은 다 믿을 만한 증상이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스펙션을 하게 되는데, 자세를 보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뒤에서 보면 돼요. 뒤에서 보고, 특히 이제 아래 바지를 충분히 많이 내려서 골반이 이제 어느 정도 노출이 되고, 또 올려서 이제 상체가 어느 정도 노출이 되어야 이제 이 허리에 디비에이션이 있을 때 디비에이션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노출시켜서 이제 뒤에서 보면서 뭐 룸바 로도시스가 감소되는지 정상인지, 아니면 트렁크나 골반이 한쪽으로 디베이션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보게 되고요. 옆으로 본 상태에서도 전반적으로 정상적인 룸바 로드 커브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포워드 플렉션 자세를 취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이제 보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정상적으로는 이제 팬티 라인이 되게 이제 그 얼라이먼트가 잘 맞고, 골반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되고, 디비에이션이 되지 않아야 되고, 상체도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고 않아야 되고, 목도 이제 똑바로 이제 그 이렉트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처럼 이제 그 골반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것은 요즘 디스크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전형적인 소견이고, 이게 대개 이제 골반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대개 골반이 이제 그쪽이 치우친 쪽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어깨는 그쪽이 좀 내려오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포워드 플렉션 한 상태에서 등 높이가 틀리다라고 하면, 뭐 디스크 문제가 있을 때도 이제 포워드 플렉션을 하면 이제 허리가 이제 로테이션이 되면서 룸바 스파인은 이제 등 높이가 틀려질 수가 있는데, 룸바 스파인은 크게 표시가 안 나는데, 특히 소라식 스파인에서 이게 험프가 보인다고 하면 이제 스콜리스가 있을 때 볼 수 있는 그런 소견이 되겠고요. 어느 쪽이 아프다 그러면서 이제 그쪽으로 다 이제 몸을 기울이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되게 이제 특별하게 아프지 않은데 거짓으로 이제 그 요통을 호소하는 경우에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서 봤을 때 그 룸바 로드스가 이제 증가되어 있는 거. 만약에 힙 조인트에 플렉션 컨트랙처가 있으면 그것을 이제 룸바 로드스로 이제 컴펜세이션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룸바 로드스가 증가될 수가 있겠고, 이제 드물게 이제 룸바 버테브라가 4개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룸바 L5 버테브라가 이제 세이크럼에 퓨전이 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4개의 룸바로 이제 그 이렉트 상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대개 이제 룸바 로드스가 증가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폰딜로 리세스나 그 스폰딜로 라이스가 있을 경우에 룸바 로드스가 과도하게 이제 증가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겠고, 스콜리오시스가 있을 때도 대부분 이제 룸바 로드스가 이제 과도하게 이제 증가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에큐트 룸바고가 있을 때 또는 애뉴얼 티어가 있을 때 포워드 플렉션을 하게 되면 이제 좀 편안하게 느끼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룸바 로드스가 소실된 약간 카이포틱한 그런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오스티오포로시스가 있을 때 또는 앵킬로징 스폰딜라이티스가 있을 때 대개 이제 소라식 카이포시스가 이제 이렇게 증가되게 되고, 소라코 룸바 리전에 그 카이포시스가 앵귤러하게 아주 에큐트하게 심하게 된 것은 우리가 컴프레션 프랙처 때 이제 볼 수가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허리 디스크 프루트로전이나 아니면 스테노시스가 있을 때는 대개 룸바 로드시스가 좀 감소돼서 약간 되고, 그래서 룸바가 이제 그 플래트닝 된 그런 소견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스티오포로시스가 심해서 멀티플하게 이제 그 컴프레션 프랙처가 있는 나이 드신 분들을 보게 되면, 소라시 케이지하고 그 펠비스의 펠비 브림하고 사이가 아주 좁아진, 그래서 거의 닿아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서 이제 팔페이션에서 이제 그 일리아 크레스트 레벨이 이제 어느 쪽에 더 올라가야 하거나 뭐 그러진 않는지, 특히 스피노스 프로세스가 이제 아주 어느 특정 부위에서 돌출되어 있거나 아니면 쉘프를 보이진 않는지, 스텝업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 스피노 버티벌 바디가 앞쪽으로 리세스가 있어서 이렇게 갑자기 쑥 들어가게 해서 쭉 위에서 만져서 오다 보면 이렇게 선반처럼 이렇게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부위 위 버테브라가 리세스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파라트랄보다는 머슬에 머슬 스파즘이 얼마나 심한지 아니면 돌출된 게 있는지 등을 이제 팔페이션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기능적 검사를 해서 보게 되는데, 기능적 검사는 이제 보니 사인, 아티큘라 사인, 듀랄 사인, 루트 사인, 코드 사인을 보는 것이 이제 펑셔널 익자미네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 사인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서 있을 때 아까 다 봤죠. 이제 레벨이 잘 맞는지, 로테이션은 없는지, 로드시스가 증가되는지 어떤지, 또는 이제 갑자기 돌출된 부위는 없는지를 보는 것이고, 아티큘라 사인이라는 것은 이제 포워드 플렉션, 익스텐션, 사이드 플렉션 해서 리미테이션이 있는지, 리미테이션이 있다고 하면 대칭적으로 양측으로 시메트릭하게 있는지, 그래서 리미테이션이 양측으로 시메트릭하게 있으면 그것을 풀 아티큘라 패턴이라고 하고, 아니면 특정 방향으로만 리미테이션이 있으면 그 파셜 아티큘라 패턴이라고 하고, 그래서 파셜 아티큘라 패턴을 보인다고 하면 이것은 스폰딜라이티스, 스폰딜리티스를 의미하고, 파셜 아티큘라 패턴을 보인다고 하면 디스크로 프루트전 또는 이제 그 파셋 조인트 신드롬이 있을 때 볼 수 있는 소견이고, 풀 아티큘라 패턴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때는 이제 스폰딜로시스, 스폰딜라이티스 때 볼 수 있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듀랄 심텀이라는 것은 이제 기침하거나 재채기할 때 통증으로 보이는 것이 듀랄 심텀이 되겠고, 듀랄 사인이라는 것은 SLR 테스트에서 SLR 리미테이션이 있으면서 목을 플렉션하면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것이 이제 듀랄 사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루트 사인이라는 것은 모터 센서리 체인지, 딥텐던 리플렉스의 변화가 루트 사인이 되겠고요. 코드 사인이라는 것은 이제 스파시티, 또 딥텐던 리플렉스의 변화,
패스로직 리플렉스를 보이는 것이 이제 그 코사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떤가를 보는 것이 우리가 기능적 검사의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검사는 서서 하고, 누워서 똑바로 누워서 하고, 엎드려서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먼저 서서 허리에 익스텐션 리미테이션이 있는지 없는지, 리미테이션인지 통증이 있는지, 하지 방수통이 이제 나타나는지, 그 다음에 양측 사이드 플렉션을 해서 사이드 플렉션 리미테이션이 있는지 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포워드 플렉션은 가장 나중에서 포워드 플렉션을 했을 때 리미테이션이 있는지 아니면 엔드레인지에서 통증이 있는지, 그 다음에 포워드 플렉션 위드 넥 플렉션을 해서 넥 플렉션 시에 더 통증이 증가되는지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지, 넥 플렉션인지 통증이 나타난다고 하면 이것은 듀럴 이리테이션 사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발로 서서 뒤꿈치를 들고 유지하고 있을 수 있는지, 뒤꿈치를 들 수 있는지, 만약에 뒤꿈치를 들 수 없다고 하면 이제 포스테리어 컴파트먼트 S1 러브 루트에 지배를 받는 근육에 위크니스가 있다, 또는 뭐 아킬레스 텐던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것은 이제 각각의 이제 그 검사할 때 의미가 되겠는데, 뭐 익스텐션 시 봐야 되는 거, 아니 익스텐션 시 보통 통증이 있거나 리미테이션을 보이는 경우 여기 써놓은 것이 일반적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폰딜로라이시스, 스폰딜리리세스가 있을 때, 또 스파나 스테노시스가 있을 때 이제 익스텐션 하면 또 통증이 있고 저 다리가 저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파세 신드롬이 있을 때, 그다음에 에큐트 룸바고 또는 애눌라 테어가 있을 때는 이제 익스텐션 하면 통증이 너무 심하게 때문에 약간 플렉션한 꾸부정한 자세로 이제 유지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익스텐션 시 이제 디비에이션을 보인다. 디비에이션 이거 중요합니다. 허리가 이제 쭉 익스텐션 할 때 갑자기 어느 시점부터 허리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됨으로써 해서 이제 파라비트럴 머슬에 이제 돌출된 정도가 틀려진다라고 한다면, 요 디비에이션이 있으면 요것은 이제 예의 없이 디스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드 플렉션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사이드 플렉션이 이제 양측으로 그로스하게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이제 그 앵킬로직 스폰딜라이티스 아니면 허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사이드 플렉션이 이제 대개 한측으로만 대개는 리미테이션을 보이게 되는데, 디스크 문제일 때 그렇지 않고 양측으로 있다라고 하면 좀 심각한 거일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그 허리의 문제에서 플렉션이 중요하죠. 플렉션 때 리미테이션을 보인다라고 하면 대개는 이제 디스크의 문제, 디스크 푸션을 생각하면 되고, 또는 이제 아주 드물게 뭐 햄스트링 타이트니스가 있을 때도 이제 리미테이션을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힙 조인트에 문제가 있을 때도 플렉션 리미테이션을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플렉션을 할 때 이제 디베이션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또 페인풀 아크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이제 그 디스크가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이제 그 소견이 되겠고, 특히 이제 페인풀 아크가 있다고 하면 스몰 프루트전을 암시해주는 것이고, 이것은 매니플레이션에 아주 좋은 인디케이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서서 검사를 할 때 뭐 워닝 사인인데, 뭐 이거 그냥 대강 읽어보시면 됩니다. 되게 서 있을 수도 없을 정도로 심하게 아프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일반적인 디스크 문제라고 볼 수는 없고, 이것은 이제 에큐트 룸바고 때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대부분 허리의 문제로 갖고 이렇게 심하게 되는 경우 드물죠. 그러니까 이때는 좀 심각한 질환이 있지 않나를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양측 사이드로 뭐 리미테이션이 있다. 이것도 이제 안 좋은 증상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픈 쪽을 반대쪽으로 사이드 플렉션 할 때 그것이 유일한 그 파지티브 소견이다. 그것도 이제 안 좋은 증상을 암시해 주는 소견이다. 그리고 이제 포워드 플렉션 할 때 로도시스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머슬 스파즘이 상당히 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예, 아주 드물게 그 안 좋은 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소견이다라는 거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부리고 피고 이렇게 검사를 했을 때, 전반적 구부리고 피고 사이드 플렉션 다 이제 시메트릭하게 이제 리미테이션을 보는 것을 풀 아티큘라 사인이라고 하고, 이것을 이제 말초 관절에서는 캡슐라 패터닝
하고 이제 유사한 소견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 방향으로만 리미테이션 보는 것이 이제 파셜 아티큘러 패턴이고, 파셜 아티큘러 패턴 보이는 것은 디스크 프로블럼 또는 그 파셋 조인트의 문제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허리 검사를 할 때는 항상 그 고관절의 문제 또는 SI 조인트의 문제가 또 이제 같이 그 감별 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허리 검사를 할 때는 꼭 누워서 힙 조인트의 문제 또는 SI 조인트의 문제를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프리리미나리 익제미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사전 검사. 그래서 SI 조인트의 문제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SI 조인트의 팔을 크로스해서 이제 디스트랙션 시키는 SI 조인트 디스트랙션 검사, SI 조인트를 하는 거죠. 만약에 통증이 이제 속에 그 뒤쪽에서 이제 발생한다고 하면 SI 조인트 엔테릭 캡슐의 이제 스트레칭이 때문에 문제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힙 조인트의 플렉션, 어덕션, 그 다음에 메디알 로테이션, 레터럴 로테이션, 패트릭 사인. 그래서 힙 조인트의 문제를 보는 거고, 또 이제 힙 조인트의 임핀지먼트 등을 이제 감별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검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게 SLR 테스트. SLR 테스트라는 것은 SLR 테스트는 결국 이제 듀랄 모빌리티를 보는 것이고, 듀랄 모빌리티를 보기 위해서 보는 건데, 이것이 이제 햄스트링 타이트니스가 이제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SLR 테스트에 리미테이션이 있다고 한다면, 듀라가 움직이지 못하게 허리에서 뭔가가 이제 디스크든지 아니면 또 메스든지 듀라를 누르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암시해주는 그런 소견이 되겠는데, 이제 아주 드물게는 햄스트링 타이트니스가 있어도 이제 이제 다리가 안 올라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햄스트링 타이트니스냐 아니면 듀랄 컴프레션 때문에 그런 거냐를 감별 진단하기 위해서 SLR 테스트를 한 상태에서 요 정도밖에 안 올라간다고 하면 조금 내려서 통증이 없는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고개를 플렉션 합니다. 고개를 플렉션 해서 고개를 플렉션 했더니 더 통증이 좀 다리 당기는 게 없어졌다가 다시 당긴다. 아니면 다리 당기는 게 더 심해졌다고 하면 이것은 이제 듀라의 어떤 디스크나 메스 때문에 이제 듀라가 눌리는 거고, 만약에 고개 플렉션 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햄스트링 타이트니스의 문제 때문에 다리가 당기고 아픈 거다. 검사할 때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SLR 테스트 파티브 소견을 보이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고 하는 것은 이제 디스크로 프트루전이 있나를 보는 건데, 그거 외에도 어떤 메스가 있을 때 아니면 햄스트링 타이트니스가 있을 때, 아니면 그 버턱 엉덩이 쪽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또 힙 조인트에 아주 이리테이블한 병변이 있을 때도 SLR 테스트의 파티브 소견을 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루트 사인을 보는데, 그러니까 좀 머슬 위크니스가 있나를 보는 거죠. 이제 힙 플렉션은 대개 룸바의 2-3 너브 루트를 반영하고, 앵클 도지 플렉션, 발목 올려보세요 해서 이제 검사하는 것은 대개 L4 또는 아주 드물게 일부 L5를 반영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엄지발가락 올려보세요 이제 검사하는 것은 L5 너브루트의 인테그리티를 보는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고, 엄지발가락 구부려 보세요는 S1. 근데 이제 이런 검사할 때 환자가 저 검사를 잘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몇 번 반복해야 된다. 그래서 발목 올려보세요. 다시 더 힘줘보세요. 계속 힘주세요. 또 이제 반대측도 해보세요 해서 반대측을 잘한다고 하면 이쪽 검사할 그 펴요. 측에 검사한 게 의미가 있지만, 반대측도 검사를 해봤더니 잘 검사를 못한다 그러면 한 측에서 위크니스를 보인다 어쩌고저쩌고 그런 건 별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루트 사인으로서 센서리를 보고 검사를 하게 되는데, 아랫다리의 내측은 L4 너브 루트의 더마텀이고, 아랫다리의 A측은 L5 너브 루트의 더마텀이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둬야 되고, 장단지 내측은 S1이죠. 그 다음에 니적 검사를 하게 되는데, 양쪽 검사에서 이제 비교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니적이 감소됐다라고 하면 알파 너브루트의 인테그리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니적 디텐던 리플렉스가 증가됐다라고 하면 되게 이제 그 어포모터 뉴런 리전 또는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 또는 그 가족력으로 패밀리알 하게 이제 그런 가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감별 진단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되고, 감소됐다고 하면 너브루트의 뭐 문제, 알파 너브루트의 문제 또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을 때도 이제 감소가 될 수가 있다. 또는 폴리뉴라퍼스가 있을 때도 이제 감소가 될 수가 있다는 거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드 사인을 보게 되는데, 코드 사인을 보는 게 발을 꾸렸다 폈다 하면서 이제 경직이 있는지 스파스티가 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앵클을 어브럽트하게 도지플레이션 시켰을 때 리시프로컬하게 이제 앵클 프란터 플렉션이 나타난 것을 이제 앵킬로징 스폰딜라이티스라고 하죠. 앵클 클로노스라고 합니다. 말이 막 헷 나오네요. 여기서 뭐 어브럽트하게 도지플레이션 하니까 리시프로컬 발이 다다다닥 하는 거, 이게 클로노스고, 이것이 나타나면 이건 뭐 어포문탄 리전이 되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을 소인이고요. 요건 호프만 사인, 손톱을 이렇게 플릭했을 때 리시프로컬하게 이제 그 핑거 플렉션이 나타나는 거, 이렇게 핑거 플렉션이 나타나는 게 패스로직한 거죠. 반대측에 보면 이제 플렉션이 나타나지 않고, 이 환자는 디텐던 리플렉스 건축에서는 별로 나타나지 않는데 판측에서 아주 어브럽트하게 과도하게 나타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바이셉스 수정도 이제 할 때 핑거 플렉션까지 나타낸 것이니까 상당히 증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빈스키 사인, 그 발바닥 외측을 이렇게 긁었을 때 다른 발가락으로 패닝 벌어지고 엄지 발가락에 도지플렉션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그 파지티브 소견이 되겠습니다. 이쪽은 건축에서는 뭐 특별히 뭐 이게 그 도지플렉션이나 패닝이 나타나지 않는데, 한측에서는 그러니까 도지플렉션, 엄지발가락 도지플렉션에다가 발가락 이렇게 벌어지는 거, 패닝이 나타납니다. 바빈스키 파지티브 소견 때 볼 수 있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똑바로 서서 SLR 테스트 할 때 이제 안 좋은 증상이 뭐냐면, 이거 이제 글루티알 글루티알 사인이라고 이제 힙조인트 할 때 배운 건데, 항상 이제 SLR 테스트 검사는 힙조인트 플렉션 레인지보다 항상 적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SLR 검사를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이제 90도까지 가는 게 정상이라고 본단 말이죠. 그냥 힙조인트 플렉션 적어도 한 120도 가는 게 정상으로 보기 때문에, 만약에 힙조인트 플렉션을 했더니 한 50도 가더라. SLR 테스트를 했더니 50도 가더라 해서 똑같은 범위를 올라간다면 힙조인트 플렉션 리미테이션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힙조인트 플렉션은 120도가 정상이기 때문에 그 SLR은 90도가 정상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50도를 간다고 하면 SLR 리미테이션은 40도가 있는 거죠. 40도. 지금 힙 플렉션은 120도 마이너스 50도니까 70도 리미테이션이 있는 거고, 이렇게 힙조인트 플렉션 리미테이션이 SLR 리미테이션보다 더 큰 거를 이제 글루티알 사인이라고 하고, 이것은 글루티우스 힙조인트 글루티알 쪽에 어떤 심각한 염증이나 또는 메스가 있거나 뭐 그런 심각한 증상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그런 소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 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똑바로 놓았을 때 세이크로일리악 디스트랙션 테스트에 파지티브 소견을 보인다고 하면, 이건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디스크 질환 아니고,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SI 조인트의 어떤 병변 또는 앵킬로징 스폰딜라이티스에서도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거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에큐트 룸바고인데 듀라사인 안 보이는 거, 이거는 별 의미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플렉션하고 SLR 테스트 리미테이션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비례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이 너무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트렁크 플렉션 리미테이션하고 SRL 리미테이션을 비교해 보면 이제 트렁크 플렉션 리미테이션이 더 크거나 리미트 더 크거나 아니면 비슷하거나 이제 그레이드입니다. 비슷해 그레이드인데 그렇지 않고 뭐 SLR 테스트는 뭐 검색해 봤더니 한 50도밖에 안 올라가는데 포워드 플렉션 테스트 했더니 정상이다라고 하면 SRR 테스트가 이제 그 환자가 의도적으로 이제 속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SRR 테스트를 했더니 뭐 90도 정도 가는데 일어나서 앞으로 구부려 보세요 했더니 전혀 못 구부린다고 한다면 전혀 못 구부리는 게 거짓말이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항상 거의 비례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항상 이제 트렁크 플렉션 시에는 이제 누워 있는 것보다 디스크의 압력이 더 증가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 SR 테스트 리미테이션보다는 트렁크 플렉션 리미테이션이 더 클 수는 있지만 거의 비슷비슷해야 되는 거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그것은 이제 비정상적인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L2 너브 루트가 이제 마비가 됐다고 하면 디스크가 이제 그 L1, 2에는 잘 안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마비가 됐다고 하면 디스크가 아니거나 만약에 디스크라고 하면 좀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그런 문제 때문에 디스크 부스전이 생겼거나 아니면 카우다이큐나 신드롬이 생길 수도 있다. 그쪽에서는 이제 하기 때문에 이제 워닝 사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제 그 너브 루트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하나가 눌리는데 뭐 이렇게 너무 많은 너브 루트에 그 레티큘러 파츠를 보인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병적인 좀 뭐 종양이나 그런 안 좋은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모타이크니스가 너무 컴플리트하게 나타났다고 하면 그것도 이제 안 좋은 그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디스크 프루트전 때문에 이제 모타이크니스가 일 때는 대개 뭐 군 마이너스 10m 페어 정도 그 정도의 모타이크니스를 보이지 전혀 그 죄로 이렇게 보이진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발이 너무 따뜻하거나 뭐 차다 그러면 이제 바스큘라 심텀에 이제 문제가 아닌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항상 또 페모럴 아트리 펄스, 포지티브 아트리 펄스를 팔페이션해서 아주 드물게 이제 페모럴 아트리의 그쪽에 이제 그 오블리테이션에 의해서 이제 그 하지에 이제 저림증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클라우디케이션이 나타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은 우리가 이제 팔페이션하고 또 이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초음파로 이렇게 또 이제 그 검사를 해보게 되면 어느 정도 감별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엎드려서 디플렉션을 해서 이때 이제 앞쪽이 코드리셉스 쪽이 많이 당기는 것이 보는 것은 이것은 이제 듀랄 사인을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페모럴 러브 스트레치를 보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리미테이션이 한쪽이 심하다 그러면 L3, 4 너브 루트에 컴프레션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소견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D 조인트 익스텐션은 L4 너브 루트에 인테그레이트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장단지에 바깥쪽 S1 너브 루트, 안쪽은 S2 너브 루트의 인테그리티 센서를 체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앵클 적을 보는 것은 S1 너브 루트의 인테그리티를 보는 것이고, then D 플렉션은 L5 S1 너브 루트가 관여가 된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엎드린 상태에서 다시 그 스피너스 프로세스가 돌출된 부위가 없는지, 로드스가 너무 이제 감소되어 있지 않는지를 보고, 또 그다음에 양손으로 스피너스 프로세스도 이렇게 아래쪽으로 눌려서 특정 부위에 압통이 심하지 않은지, 또는 파라프테럴 머슬 부위도 이제 특정 부위가 이제 압통이 심하지 않은지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엎드린 상태에서 소라쿠룸바 주변에 이제 퍼쿠션 텐드니스를 봐서, 그때 이제 퍼쿠션 텐드니스가 있다고 하면 신장의 문제를 암시해주는 그런 소견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건 뭐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액세서리 테스트로서 이제 저항 검사를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외상이 아니라면 별 의미가 없으니까 저항 검사는 안 하셔도 별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다. 요것은 이제 그래서 쭉 검사를 했는데, 만약에
4, 5에 디스크 프루트전이 있어서 L5 너브루트가 눌리게 되는 데 있다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어떤 소견이 나타날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토리에서 이제 시프팅 페인을 보여서 어디가 아팠어요? 허리가 아프다가 지금은 엉덩이 아프고 지금 다리가 땡겨요. 최근에는 다리가 땡겨요. 이런 그런 얘기를 할 것이고, 그래서 엉덩이도 아프고 그 다리가 땡긴다. 그럼 어떻게 할 때 많이 아파요? 앉아있을 때 많이 아프고 앞으로 구부릴 수가 없어요. 세수할 때 많이 아파요. 얘기할 거고, 기침하거나 재채기하면 울려요 하면 왜 그때 통증이 있습니다. 발사발 테스트 파티브 소견을 보이게 되겠고, 그다음에 그 이제 보니 사인을 보게 되면 이제 허리에 디베이션이나 로테이션을 볼 수가 있겠고, 로도시스는 통상적으로 감소된 소견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구부려 보세요, 뒤로 제껴 보세요, 뭐 사이드 플렉 옆으로 꾸려 보세요 하게 되면 포워드 플렉션 이미테이션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이제 것을 볼 수가 있겠고, 듀랄 사인 SR 테스트 파지티브 소견을 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루트 사인으로서 이제 4, 5 디스크 프루트전이면 대개 L5 너브 루트가 눌리기 때문에 그 엄지발가락 도지 플렉션 위크니스를 볼 것이고, 아랫다리 그에서 아랫다리의 그 외측의 센서리 체인지를 볼 수가 있겠고, 디텐던 리플렉스는 니저기하고 앵클적은 L5 너브 루트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뭐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을 거고, 코드는 눌리지 않기 때문에 패소리 리플렉스나 뭐 디텐던 리플렉스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요것은 이제 하나의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여자 18세 여자 환자가 이제 허리가 아프다고 왔는데 고3입니다. 이제 그동안 예비 수능고사 보느라고 병원 못 오다가 이제 왔는데 한 3개월 전부터 허리가 아팠다고 합니다. 아프고 이제 허리가 주로 아프고 우측 허벅지도 가끔 뭐 저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고서 기침할 때, 재채기할 때 왜 아프냐고 하니까 화장실 가서 변 볼 때 좀 울린다, 아프다고 얘기합니다. 발살바 테스트 파지티브 소견이죠. 그럼 이제 디스크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똑바로 선 상태에서 보니까 허리가 이렇게 디베이션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디베이션 볼 수가 있고, 플렉션의 리미테이션이 3 파지티브, 그러니까, 허드 플렉션이 거의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소견을 보이고, SLR 테스트를 해봤더니 오른쪽에서는 한 20도고 왼쪽은 40도, 리미테이션 상당히 심합니다. 하지만 이제 익스텐스 할루스 롱구스의 모터 테스트는 9 이상으로서 크게 유크니스를 보이지 않습니다. 플렉션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 환자는 뭐가 문제일까요? 그럼 이제 특히 이제 머슬 스파즘은 상당히 심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 다리가 안 땡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뭐 근육의 통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나요? 디스크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나요?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왼쪽으로 디베이션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얼뜻 보면 이제 스콜리오시스가 있었던 그런 환자처럼 디베이션이 상당히 심하고, 그렇지만 로테이션은 그렇게 심하지 않게 나타나고, 레터럴에서 이제 초점이 잘 안 맞는데, 로 쪽에 초점이 안 맞는데 보게 되면 뭐 스트레이트닝에 대해서 로드시스 감소가는 있지만 디스크 스페이스 내려오는 건 특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쪽 머슬 스파즘 심하고, 허리는 아프고, 다리는 별로 안 땡기고, 뭐 허벅지 조금 약간 저리지만,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럴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허리 디스크 문제보다는 뭐 근육통 또는 뭐 염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그 소견을 붙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는 그 초음파 안에 MRI 찍어봤더니 세스탈 슬라이스에서 5S1의 디제네이션 보이고, 4, 5 디스크 프루트로전이 보입니다. 디스크 프루트로전이 보이는데, 엑시얼 스캔에서 보게 되면 디스크 센트럴 프루트로전인데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 있죠. 왼쪽으로 치우쳐 있고, 여기서 왼쪽으로 약간 치우쳐 센트럴 프루트로전 보이고, 이쪽이 왼쪽입니다. 이쪽이 라이트고, 그 아래 슬라이스에서 5S1에서 디스크 프루트로전이 아주 심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디스크 프루트 심하고, 엑시얼 스캔에서 디스크 프루트로전 약간 포스트레 센트럴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있고, 요 슬라이스에서는 이게 약간 이제 프루트로전에 대해서 약간 마이그레이션 된 그런 소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스크 프루트로전이 아주 심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싶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심한 디스크 프루트로전이 있고, 그래도 다리 땡기고,
다리는 당기지 않고 허리만 아프고 이제 허리를 잘 못 움직이고 그런 소견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디스크면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당긴다 이런 논리는 성립이 안 되고 그런 거를 이제 자꾸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디스크다 아니다라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디스크라는 얘기는 디스크의 문제가 아니라 디스크가 프로트루전 돼서 루트가 눌리는 허니에이션 돼서 해서 루트가 눌리는 상태를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뭐 의사들 환자 디스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터미널로지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렇게 심한 디스크 문제일 때도 다리는 별로 안 당기고 허리만 이렇게 심하게 아플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디스크를 보여주는 소견은 뭐냐면 발살바 테스트 재치기할 때 울리고 기침할 때 울린다. 그 다음에 포워드 플렉션 리미테이션이 심하게 리미테이션이 돼 있다. 그 다음에 SLR 테스트에 리미테이션 보인다. 그래서 이런 게 보이면 디스크 프로트루전이 상당히 심하다. 다리가 당기자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 프로트루전이 포스테리어 센트럴로 프로트루전 되면 다리가 안 당기고 포스테리어 레터럴 프로트루전 되면 다리가 심하게 당기고 그렇게 된다는 그 기전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5S1의 디스크 라이트 사이드로 디스크 프로트루전이 심하고 4-5의 레프트 사이드로 심한데 허리 디베이션이 이제 왼쪽으로 된 걸로 봐선 지금 주로 문제가 일으키는 것은 5S1 디스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피두랄 블록이나 파셋 조인트 블록을 해서 또 우리가 이제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단적 주사라고 하죠. 진단 주사가로서 이제 진단을 하기도 하고, 다음에 이제 플레인 엑스레이 단순 방사선 촬영을 하게 되는데, 뭐 일반적으로 뭐 단순 방사선 촬영에서 아무 뼈가 디스크 있을 때도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촬영할 수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직 드물게 있는데, 이제 단순 방사선 촬영에서 디스크 자체의 문제를 알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소견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사선 촬영 그 사람이 아직까지 살아온 발자취 이를 보여준다. 이제 뭐 디스크 스페이스 네로잉이나 뭐 스포 체인지 뭐 그런 거 갖고 이제 그런 걸 보여주는 거고, 특히 이제 스폰딜로라이스가 있게 되면 이게 아주 잘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잘 보여주고, 그렇지만 이제 그 디스크 문제가 디스크 프로트루전의 문제는 그 엑스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알 수가 없지만 방사선 촬영 꼭 필요하다 이런 걸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MRI 검사를 하게 되면 아주 디스크의 문제를 더 적나라하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디스크의 디제너레이티브 체인지부터 디스크 프로트루전을 볼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이렇게 포라미널 스테노 프로트루전도 이제 잘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디스크 MRI가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는 그런 문제다.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디스크가 포스테리어 센트럴 프로트루전이 있으면 디스크의 문제지만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땡겨가 아니기 때문에 디스크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런 거는 다 디스크 문제되는 거. 그 상당히 이제 센시티비티하고 스페시피가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스크에서 T1, T2 검사에서 모딕 체인지라고 해서 이제 여기 버티컬 바디에 시그널이 증가되어 있는 거, 증가된 걸 모딕 체인지라고 하는데 그것을 타입 1, 2, 3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타입 1이라는 것은 이제 타입 1에서는 T1에서는 이제 시그널이 증가되지 않고 T2에서는 시그널이 증가되어 있는 것을 모딕 체인지 타입 1이라고 하는데, 이 모딕 체인지 타입 1은 디스크의 현재 증상하고를 상당히 암시해주는 그런 소견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디스크 프로트루전인데 타입 2에서 이렇게 디스크 시그널이 증가되어 있는 것은 에큐트 애눌라 테어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현재 제 증상을 이제 발생시키는 디스크의 문제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이게 조영제를 해서 찍었을 때 이게 뭐 잘 하진 않지만 거기서 엔핸스가 이제 된다고 하면 그것도 이제 현재의 증상을 발생시키는 문제와 상당히 관계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허리의 그 문제는 이렇게 히스토리 테이킹, 본인 사인을 보고, 에티클라 사인을 보고, 듀랄 사인, 루트 사인, 코드 사인을 보는 것이 진단의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결론적으로 이제 그 서비칼에서 말씀드렸지만 항상 허리의 문제를 이제 허리 요통의 문제를 되게 허리의 문제, 특히 이제 디스크의 문제로 이제 이렇게 주로 관심을 갖는 게 더 맞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듀랄 컨셉을 갖는다. 그래서 듀랄 이리테이션 되면 멀티 세그멘탈 페인, 파레서시아, 멀티 세그멘탈하게 나타난다. 그 다음에 시프팅 리전, 디스크 리전은 시프팅 리전이다. 그래서 포스테리어 센트럴 프루트전일 때는 로우 백페인, 멀티 세그멘탈 페인이 나타나다가 그것이 한쪽으로 시프팅 되게 되면 그래서 너브 루트를 누르게 되면 세그멘탈 페인, 세그멘탈 파레세시아, 세그멘탈 위크니스를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항상 마일라퍼시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가 아닌지를 항상 그 감별 진단하는 습관을 들여서 디텐던 리플렉스 검사를 하고 앵클 클로너스 검사하고 바빈스키 검사하고 호프만 사인 검사를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이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요것은 이제 그 유튜브에 그 올려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요것은 뭐 엑서사이즈가 되겠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2,3에 디스크 프루트전이 있습니다. 디스크 프루트전이 있고 XR 스캔에서 보게 되면 좀 화 레터럴 프루트리전이죠. 그래서 2,3에 5, 4, 3, 2, 2, 3 레벨, 2, 3 레벨에서 화 레터럴 디스크 프루트전이 되게 되면 이제 그 L2 너브루트가 눌리게 됩니다. L2 너브루트가 눌리게 되게 되면 이때는 니 익스텐션 테스트, 앵클 익스텐션 테스트, 그레이토 익스텐션 테스트, 그레이토 플렉션 테스트에서는 아무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L3, 4 레벨에서 레벨 디스크 프루트전이 있는데 자세히 볼까요? 3, 4에서 이제 디스크 프루트전이 있는데 보게 되면 포라미날 프루트전이죠. 포라미날 프루트전이니까 좀 레터럴 쪽으로 이제 그 파레트럴 아니고 포라미날이니까 이제 레터럴 쪽에서 프루트전이 되게 되면 3, 4에서 요게 생기면 주로 L3 너브 루트가 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L3 너브 루트가 눌리게 되게 되면 우리가 뭐 그레이토의 검사, 앵클의 검사할 때 아무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지만 니적은 감소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L3 레디큘러 퍼시를 이렇게 되는 거고 L4, 5 레벨에서 파레트럴 프루트전이 되게 되면 엑시팅 너브 루트, 이미 나가는 너브루트 L4를 눌러서 L4 레디큘러 파시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L4 레디큘러 파시를 있기 때문에 이때는 엄지발가락 검사, 앵클 검사, 니적 앵클적 검사에서 아무 이상 소견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같이 L4, 5 디스크 프루트전인데 포스트럴 레터럴 프루트전이 되게 되면 L5 너브루트가 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L5 레디큘러 파시를 읽기 때문에 이제 엄지발가락 익스텐션 시 이크니스를 보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 이제 니적 앵클적은 이제 상관이 없죠. 니적은 L4가 관계되고 앵클적은 S1에 관계되니까 이거는 상관이 아무 이상이 나타나지 않고 그 다음에 이렇게 L4, 5 디스크 프루트전이 있으면서 이제 매시브 프루트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대개 이제 아래쪽에 너브루트를 누르게 되죠. 너브루트를 눌러서 L5 레디큘러 패시를 일으키는데 아주 드물게는 이제 카우다이큐나 신드롬을 일으킬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었고 또 이렇게 매시브 프루트전에 대해서 시큐스트레이션 된 경우에는 이렇게 나중에 한 6개월이나 1년 지나서 찍어보면 이렇게 흡수가 되는 그런 경우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풋드롭이 있을 때 감별 진단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페리니얼 뉴로패시가 있을 때는 대개 앵클 익스텐션 이크니스를 보이고 그레이토
그레이토 위크니스도 물론 같이 보이겠죠. 보이게 되는데, 그레이토의 플렉션은 위크니스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이틱 뉴로패시가 있을 때는 여기에다가 그 그레이토 플렉션 위크니스까지 같이 보이게 되는데, L5 레드큘라파시하고 페리니얼 뉴로파시하고 이제 간별 진단이 문제가 되는데, L5 레드큘로패스나 페리니얼 뉴로파시나 앵클의 검사, 그레이토의 검사를 할 때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아무 차이가 없는데, 여기서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은 앵클의 인버전의 유크니스를 보인다. 레드큘라파시 때는. 그 다음에 다리를 인터널 로테이션 할 때, 롱기튜나게 인터널 로테이션 할 때 유크니스를 보이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텐서 파시아 라타의 기능이기 때문에 L5 레드큘라파시 때는 유크니스를 보이게 되고, 페리니얼 뉴로파시 때는 유크니스를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로써 이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에 이제 다른 강의에서 만나 뵙겠습니다.